안녕하세요. 위대한 개스피 채널입니다. 오늘은 논문 리뷰를 하나 해볼 예정입니다. 이 논문은 2011년에 나왔던 논문이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안슐 미탈 그리고 아르핏 고엘에 의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을 해석을 하면 트위터 감정 분석을 통한 주가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입니다. 이 논문은 떠한 특정 방법론을 설계를 하고 이에 따라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까지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건데 우선 전제로 깔아야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논문의 논리적 유효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 컨셉은 무엇이냐? 대중의 정서와 그리고 마켓 퍼포먼스의 연관관계를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에 따라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자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추출의 경우는 2009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대중의 정서의 경우는 우리가 모두 아는 트위터라는 SNS를 통하여 추출하였고 마켓 퍼포먼스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를 추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방법론의 경우는 Soft NN, 이것이 바로 Self-Organizing Fuzzy NN의 약어인데요. 이를 통한 교차 검증 방법론을 차용하여 테스트를 하였고 그리고 모든 방법론 경우의 수 중에 75.56이라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간략한 모델 플롯인데 이것은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입니다. 우리가 파이낸스를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이론들이 있죠. Efficient Market Hypothesis도 있고 그리고 Behavioral Finance도 있는데 어쨌든 감정 분석과 주가 지수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 이 두 가지 전제는 당연히 깔아야겠죠. 그래서 EMH는 무엇이냐? 시장은 새로운 정보와 그리고 주식시장에 내재된 랜덤워크 성질에 의하여 움직인다라는 EMH 이론. 그리고 Behavioral Finance는 무엇이냐? 인간은 경제적 의사결정과 같은 매우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서를 그에 대한 근거 및 재료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문은 그 개인의 정서를 사회적으로도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것인즉슨 개인의 정서가 결국은 대중의 정서 그리고 이 대중의 정서는 마켓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대중의 정서는 무엇을 통해 파악했느냐? 트위터를 통해 파악을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논문도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elated Work의 경우는 물렌 에달이 지은 Strategy for Sentimental Analysis를 했고요. 이 논문에서는 감정을 6분류로 뒀는데 본 논문은 4분류를 차용합니다. 그래서 Calm, Happy, Alert, Kind라고 하는데 본 논문 4분류 그냥 그대로 한글 표현 쓰지 않고 Calm, Happy, Alert, Kind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알고리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개인의 정서를 상징하는 트위터 데이터 그리고 마켓을 상징하는 DJI의 데이터가 결국은 얘는 감정이니까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로 들어가겠고 DJI 데이터는 사실 주가지수 데이터는 앞에 좀 전처리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에 의한 무드 밸류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까지 가고 그리고 전처리된 DJI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모델에 쓰이고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와 같이 쓰이고요. 그리고 DJI 밸류도 PM의 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모델이 트레이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다 트레이닝된 모델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디플로이가 돼서 뭐 바이, 홀드, 셀 등의 의사결정을 하겠죠. 데이터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고요. 추출의 경우는 DJI의 야후 파이낸스에 갖고 왔고 대중의 정서는 트위터 공개셋 476 밀리언의 트위트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여기에 컬럼스의 경우는 타임스탬프, 시각, 그리고 트위트 텍스트 등이 오겠고 제가 알기로는 트위터에서 140글자까지인가? 140어절인가? 하여튼 어쩌한 글자적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데이터가 차지하는 맥시멈 바이트도 있겠죠. 근데 476 밀리언이면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DJI 전처리 과정이 무엇이냐? DJI의 비거래일 결측치는 컨케이브 펑션을 이용하여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코스피 그리고 뭐 코넥스 등등의 시장이 주말 또는 명절 뭐 또는 법정 공휴일에서는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 데이터 분석 모델 이전에 요 결측치에 대한 값도 채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트위터는 법정 공휴일이든 주말이든 어떠한 쉬는 날이든 계속 이어지는데 DJI 지수가 이 같이 병렬되어서 같이 분석되어야 될 가치 있는 요 시기에 결측치로 인해서 빠져서 트레이닝이 안 된다면은 여기 도메인 즉 DJI의 움직임이 컨케이브 펑션을 따르다 보니까 이 결측치도 마찬가지로 해당 펑션을 차용을 해서 채워넣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급격한 DJI의 수치 변동은 스무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중의 정서는 지역 집약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뭐 로컬 매트릭이라고 하네요. 상세한 정보는 논문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대충 감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DJI의 큰 변동폭은 그렇기 때문에 혹독하게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큰 변화는 모델을 와해시키니까인 것 같은데 정확도 높이려고. 그리고 이건 당연하겠지만 그 수많은 데이터들 Z-스코어로 정교화시킨다고 합니다. 데이터 전체의 민과 그 데이터 전체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통해서 Z-스코어로 변환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0과 1 사이의 특정 표준 편차 값으로 분포가 스퀴즈 되겠죠. 그래서 그 Z-스코어는 그 분포상의 위치를 표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감정 분석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 4개 분류, calm, happy, alert, kind 4가지로 했고요. 그리고 요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word list generation, tweet filtering, daily score computation인데 각각 과정은 논문에 소상히 설명이 돼 있으니 더 참고하실 분들은 거기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 제가 NLP는 직접적으로 전공하지 않아서 아는 게 많이 없지만 이 부분 트위트 히트는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정서 추출만을 위한 억구만 트레이닝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트위터에서도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 정서만을 뽑아낼 수 있는 유용한 억구들 가령 feel, makes me, 뭐 I am 등등의 유용한 억구만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델이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고 데이터도 적어질 겁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러한 전처리 과정도 겪는다는 거 살펴보실 수 있고요. 데일리 스코어 컴퓨테이션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뭐 어떤 특정 날엔 트위터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날엔 트위터의 개수가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일별 차이점을 비율화시켜서 데이터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 와해시키지 않도록 하는 전처리 작업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calm, happy, alert, kind 여기 색깔로 보이시죠? 그래서 뭐 요 변화폭들이 이제 그 감정들의 폭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특이하게 볼 것이 무엇이냐, 여기 해피 빨강색 있죠? 해피가 급격히 떨어진 구간이 있었어요. 요 구간 6월 25일, 6월 25일, 6월 27일 이때인데 이때가 무엇이었냐? Various moves after Michael Jackson's death.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그의 스타성을 많이 사랑하는, 그리고 사실은 마이클 잭슨 누구나 좋아하는 뮤지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피니스가 깎였다, 뭐 이러한 인터레스팅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센티멘탈 애널리시스가 정확하다라는 것을 계속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또 살펴보시면은 이때 또 바로 눈에 보이는 데가 어딘가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부분이 보일 겁니다. 갑자기 4개 감정이 피크를 쳤죠. 어떤 날이길래? Various Moods on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11월 26일 날 Thanksgiving Day였나 봐요. 그래서 이때 트위터에 표명된 감정들, 4개 감정들이 모두 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모두 다 수치가 높았다는 이야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국은 스코어 매핑 4개 감정으로 분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뽑아낸 4개 수치들이 DJI와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Granger Causality 방법론을 이용해서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해당 특정 감정과 DJI 지수의 Causality, 그러니까 correlation이 아니라 인과관계, Causality를 뽑아낼 만한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니어 리그레션에 따른 P-밸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모두 아시겠지만 P-밸류가 낮은 값은 유의미한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낮은 값을 중심으로 뽑아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로부터 레그가 5개가 있는데 P-밸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해피 P-밸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의미한 거고, 여기서 가장 낮은 뭐 calm, alert가 뭐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되겠고, 여기서는 요 2번에서는 이것만이겠네요. 여기 레그 3에서는 calm이랑 happy가 유의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JI랑 그리고 calmness, happiness 두 가지를 연관성을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normalize value가 스탁이랑 CH 감정이, 그러니까 여기 빨강색이 주가고요, 파란색이 감정인데 뭐 앞부분은 잘 따라가는 듯하게 보이다가도 여기선 또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네요. 이렇게 실눈 뜨고 바라보면은 이 분포가 좀 비슷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방법론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Causality에 따른 P-밸류를 가지고 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Granger Causality에 의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은 네 가지로 했다고 합니다. Linear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그리고 Support Vector Machine, 그리고 SOFT-NN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해봤고,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단축된 알파벳 한 글자가 나오는데 이게 얘를 상징합니다. D는 DJI의 calm, happy, alert, kind. 그리고 여기 디렉션 있죠? 여기 디렉션은 뭘 얘기하냐? 오르고 내린 거에 단순한 예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 상승이라고 쳤을 때 6%까지 맞추지 않더라도 그냥 상승이라고만 맞추면은 얘는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MAP, 즉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방법론을 차용을 했고, 여기서 제가 벌건색으로 강조드린 이 부분이 가장 MAP는 아니겠으나 디렉션 측면에선 가장 높은 결과를 맞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SOFT-NN에서도 CHD, Calm, Happy, DJIA 요 세 가지 패러미터만 넣었을 때 정확도가 가장 좋았다고 하네요. Alert Kind, 그러니까 센티멘탈에는 사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Calm과 Happy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치로 봤을 때 어디에 속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Calm, Happy 둘 다 0 미만의 값, 마이너스의 값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HD 세 가지는 75.56%의 정확도를 보였고, 저희가 랜덤워크 항상 가져가지 않습니까? 랜덤워크가 결국은 5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깃발 두 개를 주고 둘 중에 하나 뽑아봐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50% 확률로 뽑겠죠. 오릅니다 또는 내린다 하나하나씩. 근데 50%에 비해서 요거에 대한 알파가 25.56%지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논문 읽으면서 요 코드가 공개됐거나 뭐 그랬으면은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로직을 요 논문에 있는 글자만으로 확인을 하려다 보니 저의 이 호기심이 충족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무튼 75.56%면 뭐 요 수치가 맞다면 저는 괜찮은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노멀라이즈 탁이랑 타임라인 봤을 때 SOFNN, Calm, Happy, DJI 아까 말씀드린 75.56% 그래프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유사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여기 빨강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여기 각각의 종가가 있지 않습니까? 종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하루 늦게 previous day close를 next day predicted로 예상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previous day close가 뭐 이러한 방식으로 흘렀다고 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 정확도를 측정하는 건 요게 착값이겠죠. 근데 당연히 어떻겠죠? 당연히 굉장히 정확하겠죠. GPU를 쓰건 뭔 어떠한 방법론을 쓰건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나오는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 단지 previous day close를 next day predict로 측정을 하면은 정확도는 사실 잘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저의 직관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요거가 조금 흡사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센티멘탈 애널리시스 분석을 해서 한 결과니까 뭐 이렇게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운용 원칙을 살펴볼게요. 프리 컴퓨테이션 단계에서는 러닝 에버리지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하고요. K-데이스, 그러니까 이제 루킹 윈도우를 K-데이스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 디시전은 무엇이냐? 프리 컴퓨테이션에 따른 결과가 프레딕트가 여기고 뭐 커런트가 여기다. 그러면 이거 먹어야죠. 그래서 사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게 반대다. 현재 가격이 이렇게 흐르는데 프레드가 낮다. 그럼 이제 오버밸류 된 거죠. 그럼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용 결과가 무엇이냐? 뮤잉데이를 일주일로 봤을 때, 뮤잉데이를 보름으로 봤을 때 프로핏이 527.2 다우 포인트, 543.65 다우 포인트고 K15일 때가 더 높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the total range of stock movement in the same period, 이 해당 기간 동안 토탈 레인지의 무브먼트는 무엇이냐? 92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20의 변화가 있었는데 요 중에 반 이상을 먹었다는 이야기면은 굉장히 탁월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코드를 보지 못했고 글쎄요, 저도 이거 하고 싶네요. 저도 이 논문 구현해서 해보고 싶네요. 근데 잘 나올진 잘 모르겠습니다. 논문 분석은 이로써 다 했고요.
배운 점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굉장히 훌륭한 부분은 결국 마켓 센티멘트랑 마켓 지수의 흐름을 두 가지를 관련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너무나도 탁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NLP 썼죠. 그리고 LR 썼죠. 뉴럴 네트워커 있었죠. 굉장히 많은 방법론을 시적절하게 사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뭐 GPT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좋은 모델에 집어넣는 것보단 우선 이 데이터를 좀 쳐다보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떠한 도메인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메인 영역의 특징들을 파악하면서 전처리 또는 모델 셀렉션에 반영한다. 이러한 논지로 봤을 때 이 논문은 그 부분이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특히 아까 DZIA의 비영업일의 결특치를 채워내가는 방식은 정말로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 의견이 좀 있어요. 아쉬운 점이 뭐냐,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100에 매수해서 150에 매도했으니까 50% 수익률, 와, 이거보다는 그 사이에 어떠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보였는지, 그리고 뭐 로메드가 몇이었는지 등등까지 좀 따져봐야지 그 포트폴리오가 고객으로 하여금 안전한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한 매트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효율적 시장 가설 그리고 비헤이비얼 파이낸스 전제가 있는데 이 논리적 연결성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테슬라 주식이 괜찮은 것 같아서 트위터에 테슬라 좋을 것 같다, 뭐 I feel good regarding 테슬라 올렸어요. 그럼 이게 모델에 들어가서 결국은 센티멘트가 뭐 해피나 뭐 그런 걸로 가겠죠. 최소한 얼러트는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좋게 말하면서 블러핑을 해놓고선 매도를 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EMH와 BF의 연관성이 주가 지수랑 이렇게 연결된다는 전제를 바로 이렇게 깔고 가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앞에 전제가 솔리드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N 컨비네이션 K 방식의 실험이 이루어진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살펴볼 요소가 뭐 DJI도 있고 캄도 있고 해피도 있고 얼러트도 있고 카인드도 있고 뭐 디렉션도 있는데, 지금 요 실험은 그냥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요거 해봐서 가장 높은 게 따봉 이렇게 나온 로직인데, 이게 N 컨비네이션 K 방식의 실험이 이걸 하기 전에 오히려 센티멘탈 애널리시스에 따른 결과를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바이너리로 바꾸든가 어떠한 다른 방식을 차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랬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아까 뭐 75.56%의 accuracy, 그리고 92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에 반 이상의 포인트를 먹었다라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다 괜찮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6개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고요. 전체 데이터 중에 트레인 테스트 셋을 나눴겠죠. 그리고 여기 트레이닝 시키고 여기 테스트를 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로직의 좀 빈칸은 무엇이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어차피 분포가 비슷해요. 요 분포로 트레이닝한 거 당연히 요 분포에서도 좋겠죠. 하지만 요 로직이 2009년 12월까지가 아니라 2011년 또는 2012년 그때 유럽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그때도 과연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만약 그때 적용이 안 된다면 그때 기준으로 다시 트레이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신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이게 과연 제너럴 모델인지에 대한 그런 검증 과정은 조금 더 먼 기간, 그러니까 2009년 EH가 아니라 뭐 2011년 12년 논문이 시작된 당시가 2011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로 한번 더 돌려봤으니 이게 과연 좋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Stock Prediction Using Twitter Sentiment Analysis 논문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머신러닝, NLP, 딥러닝 등등을 이용하여 이런 식의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논문을 기반한 또는 더 발전된 다른 알고리즘이 나왔을 텐데, 제가 논문을 좀 읽어보고 유용한 게 있다 싶으면 또 이 채널에 요약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